예, 안녕하세요. 예.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저희가 정비법 조합이죠, 조합. 예, 문제집은 167페이지인가요? 문제집 조합. 추진위원회 했어요. 165페이지. 안 했어요? 165페이지예요? 예. 어디까지? 대표? 165번 대표 유형 풀었어요? 예, 정비법 이게 대표 유형 중심으로 쭉 나갈게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정비법의 예, 조합 이 부분 한번 쭉 한번 보고 관련 부분들 문제 쭉 검토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추진위원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추진위원회는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언제 구성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수동이 없죠. 복수조합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렇지만 이사는 있어요,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는 조합장 따까리잖아요. 그죠? 조합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사가 나오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사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는다. 그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떨 때 시장, 군수 등의 공공지원, 시장, 군수 등의 지원이 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근데 추진위원회 업무, 자, 시험에 추진위원회 업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원래 사업계획 작성은 예, 조합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위원회는 계략적인 사업계획 작성,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그리고 정관 후 초안 작성, 그리고 설계자 선정. 자, 선정 2개 나왔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그리고 또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동의접수. 그러나 예, 무엇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열어서 시공자 선정하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업무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안전진단 신청,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이사는 포함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자, 예, 우리 조합,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을 설립하겠죠? 그러면 조합으로 예, 설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얼만큼의 동의 얻느냐? 재개발은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그래서 4분의 3이면 75% 동의 얻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431 이렇게 동의 얻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이런 동의서와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는다. 정비법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에요. 431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어려워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게 어려워요? 재건축이 어렵죠. 왜냐하면 재건축은 동의를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꼭 구분할 때 문제를 풀 때 예, 주택단지 아니냐 아니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냐 이걸로 구분하셔야 돼. 주택단지 아니면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죠. 자, 이 재건축 그러면 항상 101동, 102동, 103동 생각하라고 그랬죠. 101동, 102동, 103동, 101동, 102동, 103동. 그러면 주택단지 안, 이 주택단지 안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뭐예요?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동별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별 과반 이게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동별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도 얼마? 4분의 3. 그래서 여기는 구분 소유권이니까 토지 면적은 대지분 비율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별 과반수 전체 4343의 동의였습니다. 이런 동의서하고 정관 및 관계서류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는다. 그런데 자, 주택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동의 얼마가 돼요? 여기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그러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앞에 큰 숫자는 다 4분의 3이잖아요. 사람은 4분의 3이잖아요. 앞에. 그죠? 그러면 뒤에가 차이가 있잖아요. 재개발은 아까 뒤에가 면적이 2분의 1.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는 4분의 3. 그리고 여기 주택단지 밖에는 3분의 2. 그러니까 뒤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큰 숫자는 다 4분의 3인데 재개발은 좀 동의 얻기가 쉽게 2분의 1. 재건축은 주택단지 밖에는 3분의 2, 주택단지 안에는 4분의 3. 그래서 재건축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더 많이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합 설립이 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런 동의자 수 산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으니까 얼마큼의 동의 얻어야 되느냐 꼭 기억하셔야죠. 정리 다 하셨죠? 한 걸로 믿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동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천에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저기 제주도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조합 설립에 동의해달라. 그럼 구두상으로 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는 서면 동의입니다. 동의서가 몇 장 돼요. 그 동의서 서면 동의, 동의서에다가 서명 날인하고 지장 직인 찍고 그리고 나서 접니다라고 신분 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구두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의자 수 산정하는 것 이것도 보셔야죠. 자,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재개발지역이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얻으라고 했어요? 4분의 3 얻으라고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여기 4분의 3인데 자, 이런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어떻게 합니까? 동의자 수 산정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산정에 관한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 토지 건축 여러 명 공유하고 있어도 소유권 몇 개예요? 공유하면 소유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공유 나오면.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다르면 각각 한 명으로 보는데 토지 이외에 또 지상권이 있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건축 지상권자잖아요. 실제 토지를 사용한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지만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라고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 나와도 대표 한 명, 토지 이외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대표한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라.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7개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할 때 건물을 7개 가지고 있으면 7명인가요? 아니면 1명인가요?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뭘로만? 한 명으로만 산정한다. 그래서 이런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하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또 다수 건물 가지고 있었다. 여기 때 1인으로 본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공유한 소유한 공유자가 동의돼. 즉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들어갔어요. 7명이 들어가지고 토지 건축물을 다시 7명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수익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대표한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공유자와 건축물 공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토지 공유자 1명, 건축물 공유자 1명. 여기 같이 토지 건축물 공유자가 모두 동일인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명. 이렇게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 자,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공통점이 있죠. 도시개발조합, 우리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둘 다 뭐예요? 명칭만 조합이지 법인이죠. 자, 법인으로 합니다. 그럼 무슨 법인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민법의 조합 걸리지 마시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줘야 한다. 그러면 법인인데 법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것도 개발법, 정비법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합 설립해서 동의 얻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 그럼 누가 조합원이 되나요? 조합원은 그 안에 있는, 여기 재개발적이다가 조합 431에 동의해서 조합 설립되면 조합원은 누가 돼요?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근데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돼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사법적 영향이 강하죠.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이 이렇게 동의해서 조합 설립되면 재건축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재건축은 동의한 제 한한다. 자, 그런데 하되 다음에 여러 명이 조합원이 여러 명일 때, 그럴 때는 다 각각을 다 조합원으로 볼 거냐.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하는 것처럼 다음의 경우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자, 어떨 때요? 공유 나오면 아까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도 한 명이 있으시, 조합원도 공유 토지면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두 개의 토지 건축물이 있었는데 아까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 토지 소유자의 A고 건축자 B란다면 토지 등 소유자 수는 각각 한 명씩 2명으로 봤잖아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부인이고 건축 소유자는 남편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할 때는 2명이었지만 이 사람은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에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 대표하는 여기도 1인을 조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명의 토지자가 1세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여기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부인, 남편 다 분양권 안 준다는 이야기죠. 같은 1세대에 속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기서 토지 건축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1인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통실주가 한 명이었는데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근데 여러 명이 양수했다고 해서 그 양수인을 다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합원이 돼, 이런 경우는 대표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의 지위 양도 될까요? 여러분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에요. 주택 가지고 있어서 조합이 설립돼서. 근데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 조합원으로 봐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도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죠. 어디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가 없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돼요. 양도 제한 없어. 근데 여러분 재개발이 투기성이 강해요? 재건축이 투기성이 강해요? 이게 재개발 지역이고 재건축 지역이다 하면 어디가 더 투기성이 강해요? 재건축이 강하죠. 재개발 지역은 여기서 조합이 시행자가 됐을 때 기반설도 설치 비용을 내야 되고 또 건축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런데 재건축은 기반설이 양호한지역이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잖아요. 거기 훨씬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재건축이 투기성이 강해요. 그래서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언제부터 양도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양도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도 제한이 있고, 근데 재개발은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은 어떨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건물 철거하고 사과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여기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 뭐 재개발,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매매가 부정되는 건 아니야. 조합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을 매매는 이루어졌어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는 분양권 못 주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매매가 이루어졌어도 이런 자격 제한, 양도 제한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손실 보상해 주게 됩니다. 분양권 주는 게 아니라 손실 보상해 준다. 그렇게만
기억을 딱 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비인가, 재개발은 관리청 인가 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때는 손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 안 주고. 자,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임원이죠. 자, 조합원은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조합 임원,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둬야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조합을 대신해서 일을 둬야 되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둡니다. 그런데요, 하도 임원 말이 많으니까 임원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조합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이 되면 언제까지 이사 가지 말고 고주하라고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 여기 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조합 임원, 조합장은 조합장만 그래요. 조합장만 고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1에 해당하거나 2에 해당하거나, 즉 일정 기간 동안 당해직에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토지 건축물을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소유했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의 직전 3년 동안 당해직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315 그러죠.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자,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이 세입자예요. 자, 거기서 2년 동안 전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든 주택을 사버렸어. 매매해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제 취득했는데 오늘 조합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매매로 2년 이상 살았으니까, 전세로 2년 살았으니까 거주를 했잖아요.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주택의 소유자가 됐다면 이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토지 건축물을 몇 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그래서 315 해요.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아니면 토지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이런 이 일이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조합장은 선임이 되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 이제 조합 임원이 선출됐어. 그러면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것은 총회 고유 의결사항이죠. 총회에서 어떻게 선임해요? 총회 의결 정족수가 조합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래서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과출 과찬. 그래서 조합원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찬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의를 얻어서 선임 해임한다. 그러면 조합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다. 특히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그죠? 자, 이것들 뒤에서 이제 대의원을 할 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사는 조합장 따까리라고 그랬잖아요. 조합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한다. 그럴 때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조합장이면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감사. 또 조합장이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사는 또 같은 편이니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면 안 돼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더라. 자주 맞던 지문이죠. 자, 그렇게 이런 것도 나오면 맞추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항상 봤던 것, 조합 임원은 뭐 하면 안 돼? 겸직 금지. 그래서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다른 데 가서도 조합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 임원은 겸직, 어디든 다 똑같죠. 그리고 또 꼭 기억할 건,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하에서 3년 이하에서 정관을 정하되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자, 임원의 결격 사유. 우리 네 가지는 어디든 공통 결격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 조합 나올 때 개발조합이든 정비사업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이 네 가지는 다 공통 결격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이런 민법에서 너무 좋아하는 3명 있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 3인방.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누구?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줄여서 파산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나왔죠. 나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그죠? 깜빵 생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복역 중이거나 나와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네 개는 어디든 공동 결격이에요. 근데 정비법에만 있는 거, 뭐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5년 지나니까 또 나오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결격 요건도 강화했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는 정비법은 4가지 하나 더 붙여서 5가지예요. 임원의 결격 사유. 그죠?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언제? 예, 당연 퇴임합니다. 예, 가면 당연 퇴임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날 당연 퇴임하는 거예요.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지 않는다. 이 부분도 조심하시고 퇴임 전에 관여한 효력을 잃는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잘 물어보니까 조심. 자, 그다음에 자, 조합 대의원입니다. 자, 총회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조합은 수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도 의사결정 어려우니까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두죠.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대의원을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둘 수 있답니까? 예, 두어야 한다. 개발조합은,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잖아요. 근데 정비법은 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대의원회 설치가 필수기구예요. 자, 그러면 자, 대의원은 예, 대의원은 몇 명을 뽑아야 돼? 대의원 수는 조합원이 얼마?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의 이상. 근데 10분의 이상으로 하는데 상한에 캡이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상한에 캡이 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10분의 1이 100인을 초과할 때는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해라. 그래서 이 대의원 수의 상한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조합원 수가 5,0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은 몇 명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캡이 씌워졌으니까 몇 명요? 10분의 이상으로 하니까 500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10분의 1이 100인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조합원 수가 5,0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 구성은 1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합원 수가 3,0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그래서 무조건 대의원 수에 무조건 상한이 없는 게 아니라 상한에 캡이 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상한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문을 작년에도 냈잖아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여기를 작년에 있다 이렇게 냈고, 또 한 번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야겠죠. 그래서 이 문구들 자 정리를 잘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의원의 의결상, 자 이런 데는 자 우리 총회에서 예,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하는데 총회 고유결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요것을 빼고 나머지를 의결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빵꾸 노트에 있는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다 어디서만 하라고요? 대의원의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열거된 건 총회 고유결상이야. 근데 그 중에 자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고유결상이죠. 대의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중간에 뭐 잘못해가지고 조합장 이사 감사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보궐 선임해야겠대. 그럴 때는 예, 이 대의원이 보궐 선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 감사는 보궐 선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안 돼? 조합장의 보궐 선임은 이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이거 제외하고 여기는 제외하고 예, 이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 그 중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상이지만
임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는데 단 그 임원 중에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보궐 나올 때는 조합장만 총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정관 변경. 그러니까 우리 조합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은 얼마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원칙은 조합은 과반수 찬성. 그런데 조합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구수에게 변경 인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구수 변경 인가 받는다 보다 정관의 내용 중 여러 놈을 변경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변경 인가 받아라. 자, 정관의 내용 중 무엇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 뭐예요? 자재 정비 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또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정비, 조합의 비용 부담, 그리고 정비사업비에 소요되는 비, 그리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요? 과반수가 아니라 자재정비 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요 질문도 자주 나왔어요. 숫자 관련해서 자재정비 시를 변경할 때는 3분의 2. 원래는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 찬성을 얻어서 시장구수 인가 받는데 자재정비 시는 3분의 2 찬성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자, 마지막입니다. 조합이 참 내용이 많네요. 자, 총회 소집은 3가지. 총회는 소집, 출석, 의결 종족수. 자, 총회 소집은 누가 해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하죠. 근데 어떻게 직권회에서 할 수도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어도 할 수 있고 대의원이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죠. 자, 조합장이 직권. 그리고 조합원의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근데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무엇을 의결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이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고 할 때는 좀 규정 완화해서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한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원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장이 총회 소집하는 사유 3가지. 자, 그러면 이제 총회를 소집해서 이제 총회 열 거예요. 그러면 총회를 열면 얼마 이상이 그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까? 얼마 이상이? 총회 직접 출석은 조합은 10% 이상이 직접, 여기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요. 그런데요,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의결할 때는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요? 창립총회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너무 중요하죠. 사업 시행계획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 그리고 대령이 정한 사항. 이게 대령이 정한 사항이 뭐예요?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창사관비를 의결할 때는 조합은 얼마?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원래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데 총회 의결사항 중 창사관비,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대령이 정한 사항이 정비사업비 사용이에요. 창사관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라. 그래서 이런 출석에 관한 사항 10%, 20% 이런 질문들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총회 이제 의결 종족수. 자, 총회에서 이제 의사 결정할 때 원칙적인 의결 종족수는 얼마예요? 과출,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과출 과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과출 과찬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대요. 무엇을 의결하려 할 때?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의결하려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사관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의 찬성? 과반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대. 원래는 과출 과찬인데
총회 의결사항 중 사관을 의결할 때는 아까 사관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의결 정족수도 조합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관의 내용 중에 또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게 사관은 아까 조합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의결 정족수가. 근데 사관의 내용 중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대. 여기서 10%에는 일반 물가 상승률이나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하고 10% 이상 늘어날 때는 그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의 동의나 찬성은 같은 말이에요.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출과찬인데 사관은 조합원 과반 찬성인데 그 사관의 내용 중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총회 관련된 사항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관련해서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을 보겠습니다. 정비법 이제 쭉 대표 유형만 검토하고 쭉 넘어갈게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대표 유형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군수 동의서에 제출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더니 시장군수도 인가 받잖아요. 그래서 철할 때 동의서 제출해야겠죠. 그런데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 동의서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서 첨부해야 되죠. 거기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선임 동의서 제출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까?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맞죠? 그런데 상한에 캡이 씌워졌어요? 씌워지지 않았어요? 씌워졌죠.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10분의 1이 어떻게? 100인을 초과할 때는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대의원 조합원 수가 3,0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은 300명 이상이 아니라 상한이 캡이 있으니까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지문 그러면 맞습니까? 상한에 캡이 씌워졌구나. 대의원 수의 상한에.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원의 결격 사유예요. 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임원의 자격은 당연 퇴임하죠. 퇴임 선고가 있어야 퇴임하는 게 아니라 당연 퇴임한다. 그런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지 않는다. 그래서 잃는다 그러면 안 돼요. 효력 잃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틀렸죠? 자, 그 다음 4번은 자, 동의 방법은 어떻게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동의 방법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서면 동의하고 신문 증명서 4번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말 틀렸죠? 서면 동의. 자, 5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하는 변경 의결하는 총회를 한대. 자,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아까 조합원 직접 출석은 원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데 창사 관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20% 이상 직접 출석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관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5번은 10%가 아니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체크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것은 뭐만 맞아요? 2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뭐 정관의 변경이란 조합 설립의 동의 아까 했던 뭐 431 그거 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동의자 수 산정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72페이지 대표명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대표형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재개발은 431에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되죠.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은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틀렸죠. 자, 2번은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한대. 그러면 이사의 대장인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나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 대표한다 이러면 안 되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원이 될 수 없나요? 선고 유예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죠.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선고 유예는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선고 유예가 나와요. 주택조합에서는 나와. 주택법에서 나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반성 중인 사람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의 지 양도의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의 지 양도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 인가부터 양도 제한이 있죠. 그러나 무엇은 제외할까?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상속은 양도 제한에 걸리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에 4번은 상속 때문에 틀린 거예요. 상속이 빠지면 이 부분은 맞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4번은 상속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아까 조합원의 지 양도 제한이 있었는데 근데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손실보상 협의해야 된다. 보상해 줘야 돼요. 분양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5번 지문은 맞나요? 조합 설립인가 후 정비사업 후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에게는 손실보상 협의해야 된다. 즉 손실보상 협의해야 된다는 손실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지문은 5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그래서 이런 조합원, 조합 임원 이런 분들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면 자, 대표용. 자, 총회에서 나옵니다. 총회에서 아까 총회 소집, 의결 정족수, 그리고 총회 출석. 자, 여기는 출석이 문제가 나왔네. 자, 총회에서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원칙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죠. 그런데 무엇을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요. 총회 의결 사항 중 무엇을 의결할 때는 창, 사, 관, 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죠. 창사 관비. 창이 뭐예요? 창립총회. 사, 사업시행계획. 관, 관리처분계획. 비, 정비사업비 사용을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요. 그러면 거기 문제 보니까 아닌 것은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되죠. 원칙은 10%잖아요. 그런데 밑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상사 관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상사 관비. 자, 그럼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면 그래서 조합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6. 예, 이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쭉 볼까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